속도, 가속도, 거리. 오늘은 이제 요거를 할 건데 유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유형은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나오지 않고 내신에는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속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설명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 하면 뭐냐면 뭐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이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초당 1cm씩 길어진대. 그럼 얘가 5초가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니? 뭐 예를 들면 뭐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초당 2cm씩 늘어날 때 얘가 10초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은 얼마니? 건널비의 변화율은 얼마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물리량을 물어보고요. 보통은 길이, 넓이, 부피를 물어보는데 길이는 잘 안 물어보고 보통은 넓이와 부피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풀어내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얘는 길이, 넓이, 부피 등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이게 1단계. 그 다음에는 2단계 t에 대하여 미분 3단계 원하는 t를 대입. 이게 끝입니다. 식 세우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사각형이 있었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5짜리래. 한 변의 길이가 5짜리였는데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몇 초? 2cm, 2씩 길어짐. 이때 5초, 10초가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1단계 t로 표현. 식에 t가 없죠. 그래서 t초인 순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t초인 순간. 그럼 t초가 지나고 나면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5에서 5 더하기 2t가 되겠죠. 맞아요? 초당 t씩 늘어나요. 초당 2씩 늘어나니까 t초가 지나면 2t만큼이 늘어났을 거야. 그럼 한 변의 길이 이제 5 플러스 2t가 됐으니까 넓이는 저것의 제곱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쓴다고. 단위는 없어요. 단위 센티미터 같은 게 문제에서 주어지면 단위를 쓰시면 되는데 단위가 없는 경우도 많아. 이거 미분해. 두 번째 미분. S 프라임 t는 2에 5 플러스 2t에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세 번째 t에다 대입. t가 10초가 되는 순간이죠. 31대 대입. 계산해 보시면 답은 25 곱하기 2 곱하기 100 되나요? 이렇게. 맞아요. 여기 들어간 거야. t가 그냥 25 곱하기 2 곱하기 2 답은 100. 답이 그냥 100이라고. 굉장히 쉬운 유형입니다. 굉장히 쉬운 유형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모서리의 길이라든지 뭔가 어떤 요소를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표현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t에 대해서 식을 잡아주시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t를 대입하는 방식. 그래서 어려워지면 약간 어려워지는 포인트는 뭐 이런 것들인데, 얘는 대놓고 10초가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길이가 10이 되는 순간, 한 변의 길이가 10이 되는 순간, 이렇게도 줄 때도 있다고.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는 건 시간이 얼마가 지났을 때야? 시간이 2.5초가 지났을 때죠. 그죠? 그렇게 되면 10이 됐을 거라고? 그럼 t에다 2.5를 대입하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그냥 주는 거라고. 하지만 쉽다고. 됐죠?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의 유형이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생긴 빗살무늬 토기가 있대. 이렇게 잘 그렸죠? 그래서 빗살무늬 톡인데 요거에다 물을 채운대요. 너가
요만큼이 이렇게 생겨서 너가 뭐 반지름이 10cm, 깊이가 30cm, 뭐 이런 녀석이 있대. 근데 얘를 막 물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는데 수면의 높이가 얘도 되게 유명한 유형이에요. 매초 1씩 증가 1cm씩 할 때 뭐 해볼까? 수면의 높이가 12cm가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량은 뭐 이런 거. 그럼 얘 이제 부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해볼게. 1번. t초인 순간에 나는 부피를 표현을 해야 돼. 어쨌거나 t초가 되는 순간 나는 높이가 얼마가 돼요? 수면의 높이가 t가 되겠죠. 왜냐면 매초 1cm씩 증가를 하니까. 근데 여기가 t가 되면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t가 되겠죠. 왜? 또랑 닮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구한다고. 부피, 식은. 이제 또 원뿔 부피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죠.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밑면의 넓이는 3분의 1. t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t 곱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쓴다고. 그럼 부피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 부피 프라임을 구한다고. 부피 프라임은 t의 3승이니까 너가 9분의 1이고 27분의 1이니까 미분을 하시면 다시 9분의 1이 됩니다. t 제곱이 되겠죠. 파이가 되겠지.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퍼, 초 이렇게 된다고. 이런 단위가 들어가요. 부피 자체가 센티미터, 세제곱인데 미분을 하면 초당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12cm가 되는 순간 그럼 t 값에다가 12를 대입을 하시면 끝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 이해가요? 답은 그러면 뭐 9분의 144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약분하시면 그냥 16 나오겠죠. 그죠? 답은 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여기까지. 얘가 서술형이면 단위까지 깔끔하게 이런 부분. 파이 같은 거 빼먹지 마시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막 활용 문제 막 다양해요. 막 치국이 막 이딴 거 나온다고. 추국이 해봤자 뭐 추국이 뭐 밑면 정사각형 해놓고 막 거기다 빗물이 무슨 뭐 초당 높이가 뭐 얼마 강수량이 뭐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쪽에서 나오는 되게 대표 유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손을 짚어갖고 자국이 엄청났네. 대표 유형이 뭐가 있냐면 요 걸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 그림자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림자 끝에 속도 문제가 있어. 아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얘는 이 유형 자체가 단독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 얘는 기본적인 길이의 변화의 문제긴 하지만 접근이 조금 달라요. 자,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생긴 가로등이 여기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 밑에서부터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가다가 여기까지 왔대. 그랬을 때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왼쪽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림자. 그럼 그림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출제를 해요. 둘 다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이고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줘야 되겠죠. 너의 높이는 5.4m. 이 사람의 키는 1.8m.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초당
2m씩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너의 그림자 끝의 속도,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t값도 아예 안 줘요. t가 얼마인 순간 이런 것도 안 준다고. 줄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자, 왜 그럴까? 보시면 t초인 순간을 일단 찾아보자. t초인 순간. 일단 t초인 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겠어? 이만큼은 당연히 2t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초당 20가니까. 그 다음에 그림자는 얼마가 될까?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 t에 대해서 표현하고 미분하면 길이의 순간 변화랑 그냥 나오거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조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조선 이용을 해서 여기가 2t죠. 근데 여기가 1.8이니까 여기가 3.6이죠. 그럼 잘 봐. 3.6일 때 2t면 1.8일 때 얼마겠어? t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거는 그림자 끝이라는 건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고 t초인 순간에 3t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3t를 미분하는 3이 나오고요. 길이 자체의 순간 변화율은 길이는 얘니까 t를 미분한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닮음으로 풀어요. 닮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으로 해결하는 얘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거의 대다수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설화과 같은 데서는 대기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되게 클래식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실제 주된 주제인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속도, 가속도, 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앞선 단원들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개념적으로 새로운 건 없어. 새롭게 미분을 한다든지 새롭게 뭐 적분을 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이쪽은 용어에 대한 통일만 잘 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fx가 이쪽에서 무엇에 대응이 되는지, 앞에서 했던 f'x 도함수는 뭐에 대응이 되는지, 적분이라는 건 뭐에 대응이 되는지 그것만 잘 아시면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1차원적인 움직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주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X축 위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 좌표 자체를 X라고 부르고 X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즉 좌표가 X라고 표기가 되고 정의역은 T가 된다고. T가 들어간다고.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한 거라서. 그래서 X가 T에 관한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XT가 원래 우리가 하던 무엇과 상호 대응이 되냐면 앞쪽에서 하던 fx와 대응이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x랑 이 x는 전혀 뜻하는 바가 달라. 얘는 어떤 t인 순간의 x의 좌표, 즉 t 값에 따른 함수 값을 xt라고 하는 거고 얘는 x 값에 따른 y 좌표를 fx로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랑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지만 역할 자체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너를 미분하시면 f'x가 되잖아. 그지? f'x가 여기서는 누구에 대응이 되냐면 너의 속도에 대응이 된다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속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표기로는 v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한 번 더 미분하면 a라고 쓰고 너를 가속도라고 부르죠. 속도, 가속도. 수투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두 번은 미분한다는 거 정도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이계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수투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가속도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얘기 자체가 사실은 잘 안 나와. 왜냐면 이계도 함수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조금 불편하다고, 수투에서 다루기가.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속도와 위치, 이 두 가지 관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속도와 위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자, 위치를 적분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적분한 일이 없어요. 무조건 속도를 적분을 하거나 위치를 미분하거나 이거밖에 안 시킵니다. 얘를 미분하면 너를 적분하면 이렇게밖에 안 돌아간다고, 기본적으로. 그래? 그럼 도대체 속도라는 것이 여기서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 f'x 도함수가 가지는 의미와 너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이 도함수의 부호는 뭘 알려줬었냐면 너의
어떤 증감을 알려줬죠. 함수의 증감 같은 거. 그지? 얘는 x라는 어떤 한 점의 움직임에 대해서 뭘 알려주냐면 운동 방향을 알려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무슨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 그 순간에 위치를 구하라든지, 운동 방향이 서로 같을 때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 방향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와요. 운동 방향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게 1차원적인 움직임인 것이고, 근데 1차원적인 꼭 가로만 있진 않잖아. 세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의 움직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공을 던졌네 만에 열기구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1차원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이쪽에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에서 나오는 주된 이야기고,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는 운동 방향을 뜻하고,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당연히 관계가 도함수를 가지고 fx를 그리는 것과 동일한 관계를 갖는다고. 이게 이제 어떤 요 미분 쪽에서 다루는 위치와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고, 보시면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거리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게 이쪽인 거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거꾸로 적분을 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가속도를 정적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출제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뭘 출제를 하냐면 속도를 정적분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속도를 정적분을 하시면 속도의 한 부정적분이 위치가 된단 말이야. x가 된단 말이야. 그럼 x, b에서 xa를 뺀 형태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 위치, 이게 처음 위치입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를 나중 위치에서 빼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의 변화량. 근데 너네가 옆에 나와 있는 도함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도함수를 정적분을 해보면, 얘를 정적분하면 어차피 fx에 fb 빼기 fa가 나왔겠지, 그지? 즉 함수값의 차이가 나온다고. 함수값의 차이가 여기서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냥 쓰인다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속도를 정적분을 하라는 소리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다음과 같다면 A부터 B까지 속도가 아닌 특이하게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정적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뭘 뜻했냐면 얘를 속력이라고 부르고요. 속력이라 하면 단순하게 속도의 크기를 말해. 방향과는 무관하게 그 속도가 얼마나 큰지,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와 무관하게 플러스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방향은 반대지만 어떤 멀어지는 정도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적분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총 이동 거리라고 불러요. 이동 거리. 그래서 역시나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얘가 t가 1일 때부터 t가 5일 때까지의 x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해라. 점 p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 총 이동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 하는 거 좋아. 근데 얘는 그러면 너의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것과 연관이 있잖아. 그지? 걔는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어떤 움직임 방향과는 무관하게 함수값의 차이들을 다 더하면 도함수의 절대값을 정적분한 형태가 나왔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총 이동 거리라 함은 내가 수직선상의 움직임 기준에서 아니 그냥 xt라는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이쪽이 t축인 거고 이쪽이 사실은 x좌표인 거거든. 이렇게 t에 관한 x값인 거니까 t에 대한 x값.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대. 너가 1이고 너가 3이고 너가 4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내가 총 이동 거리를 본다는 거는 단순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위치의 차이를 보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1부터 5까지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갔죠. 그죠?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2만큼 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3만큼을 갔어. 그럼 총 이동 거리라 함은 3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된다는 거죠. 그게 8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쪽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도함수의 절대값의 정적분에 활용이 되면 좀 더 좋다고.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와 무관하게 함수값의 차이만 본다고. 뭐 다리 꼬고 존나 편안하게 뒤로 기대서 잠을 자고 자빠졌어. 정신 못 차려? 뭐야 이게? 아주 해먹이라도 펼쳐놓으면 잘 자겠네. 뭐지 이게? 처음 봤네. 야, 꾸벅꾸벅 졸 수는 있어도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취침을 하러 오셨는데? 뭐죠? 정신 차려, 태위야. 자, 그래서 차이 더하면 돼요. 3 더하기 2 더하기 3인 거고, 위치의 변화량을 보는 거였다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다시 플러스 3이라서 플러스 4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일반적인 정적분과 절대값을 씌운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상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첫 번째,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무슨 얘가 다시 원점을 지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러면 그 순간에 위치가 0이란 소리겠지.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혹은 위치가 처음과 같아졌다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걔는 뭐가 되겠어?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소리구나. 정적분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구나. 라든지 총 이동 거리를 구해달라든지 총 이동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앞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반복인데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대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말하는 거거든. t에 대한 x에 대한 얘기인데 요 t라는 값은 어떤 제한이 있어요. 당연히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즉 여러분이 이쪽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실근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근데 무조건 양수인 동네에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실근의 개수가 뭐 2개가 된 최소의 K값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실근의 개수 2개? 그래프 다 그려봤더니 막 2개가 되는 건 접할 텐데 그게 아니라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만약에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딱 잘려 있다고 이렇게 잘려 있다고. 그럼 실근의 개수가 뭐 1개가 된다. 그러면 밑으로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범위들에 대한 얘기가 약간 조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총이동 거리랑 가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점이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 PQ의 둘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함수 하나만 놓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경우도 많잖아. fx와 gx를 누가 더 크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많잖아. 그지? 역시 PQ의 위치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 함은 한 점의 x좌표가 x1t라고 하고 또 다른 한 점의 x좌표가 x2t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표현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둘을 서로 빼고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죠. 거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리 표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한 점의 총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위치식을 서로 빼고 절대값을 씌운 것을 보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네, 최소가 되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함수끼리 서로 빼고 절대값 씌워서 그리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fx 빼기 gx 그릴 줄 알면 된다고. 됐죠? 자, 문제 좀 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는데 앞에 1번 봅시다. 1번 같은 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표현.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너가 t에서의 위치가 어쩌고저쩌고. 자, 중건 위치식 밑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문제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물어보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을 물어보는 건데
속도의 부호라는 거는 달라진다면 그 순간에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하시면 되겠죠. 일단 0이 되는 순간 중에서도 부호가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V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3.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그죠? 3, 3, 1, 1. 그죠? 3이랑 3분의 1 되나요? 3분의 1과 3이 되면 두 군데서 부호 변화 있는 거 맞죠? 이차함수는 두 실근이 있으면 반드시 부호 변화가 있어요.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각각 두 번째로 위치 운동방을 바꾼다는 거는 3인 순간에서의 위치인 x3과 a3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달라는 거지. a3이라는 거는 쟤를 한번 더 미분을 해서 요 식에다가 3을 갖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이렇게 x에다가 3을 갖다 넣으면 주어진 원래 식에다가 3을 갖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7 더하기 45 빼기 9 더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9, 11 나오나요? 11? 이렇게 나오죠? 11 맞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지면으로부터 45m의 높이에서 던졌고요. 그때 돌의 높이 동그라미 HM. 그때 H는 T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얘도 역시 1차원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야. 위 아니면 아래. 근데 보통 위아래의 움직임은 위쪽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제 좌우의 움직임은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물에 뭐 어딘가에 잠수를 해. 잠수를 하면 밑에 방향이 잠수한 깊이 입장에서는 양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주문 좀 해볼까? 풀어보세요. 2번 혹시 풀었으면 3번도 풀어보세요. 풀었으면. 어? 노티드 닫았네. 그렇다면 노티드. 아니야, 딴 데도 맛있는 데 있어.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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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 4, 6, 8. 비밀이야. 도넛 먹는다니까. 몰라도 돼요.
물려지 않냐? 뭘 말하려고 했는지. 두 개씩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가? 도넛이 그냥 큼지막하긴 해요. 하나씩만 먹을까? 상관없긴 해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래? 왜 집에 싸들고 가냐고. 뭐라고? 아, 효도를 왜 내 돈으로 하냐고. 하나만 시켜야지 그러면. 지금 먹고 싶은데. 주문해줄게. 그냥 뭐 한 이 정도 되지 않나?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넛이 막 크림 도넛 이런 거. 자기는 크림 들어간 게 싫다 혹시? 크림 그렇죠. 들어가는 거. 개소리야. 아 이거 땅콩 크림이에요. 땅콩 크림 8개 그냥 8개. 그럼 누가 팔아? 네, 주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땅콩 먹고 발자기를 폈다 했던 맞아요. 맛이에요. 유명하다. 맞아요. 발작을 안 했는데. 그렇지. 발작은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뭐가 있었나 그때? 너도? 근데 김기를 하니 저한테 킨더 분을 사달라 하고 토마토 주스 맛있대요. 먹었고. 근데 왜 맛은 있어? 근데 이제 먹자마자 이제 1분 만에. 아 진짜. 언제지 그게? 아니야 올해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래? 수트에서. 자 주문을 했고요. 존나 웃겼는데 진짜. 그 정도 음식 발라서. 잠시만요. 이러다가 뛰쳐나가. 아 그래? 존나 웃겼어요. 야 그때 나랑 수업할 땐가? 아니요 수트할 때. 아 2월 달에. 2월 달에. 아 옛날에. 자 보겠습니다. 속가 별로 안 어렵죠. 속가 쉽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지면으로부터 넣는데 높이가 일단은 이렇게 h는 45 더하기 사실 속가는 이제 물리 선택하는 애들은 굉장히 쉽게 풀고 물리 선택이 아니어도 사실 뭐 단원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기억번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돌은 20초의 속도로 동그라미 위로 올라간다. 여기서 이미 t가 0일 때 45인 걸로 봐서는 위쪽이 양의 방향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너를 미분을 해서 v를 구해보시면 40t-2t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 이상한데? 10t인데 10t 그죠? 10t 이렇게. 왜냐면 중력가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원래 9.8인데 10 정도라고 보신다면 2가 들어가면 정확히 20인데 플러스 20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20이 맞습니다. 기억번. 니은번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각 동그라미 돌을 던진 지 4초 후이다. 당연히 그때가 되겠지. 왜? 그때 너가 뭐가 돼? 극대가 되죠. 속도가 0이 되면서 올라갔다 멈췄다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속도가 음수가 되는. 그래서 니은번 참이 됩니다. 디귿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동그라미.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때 t 값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 t를 찾고 걔를 여기다 대입. t 얼마일 때 나오니? 9일 때 나오나요? 9 갖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50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기니 d가 다 참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3번.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출발한 지 t초 후에 속도가 각각 V1, V2 근데 출발한 후 PQ가 밑줄 다시 만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해라. 자, 그러면 두 점이 서로 만난다는 거는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두 점의 속도를 비교하겠어? 위치를 비교하겠어? 당연히 위치를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같다라는 것이 서로 만난다라는 의미라고. 그러면 속도를
줬고 우리는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다는 점을 알려줬고 그럼 너를 가지고 위치식을 각각 구할 수 있죠. x1은 t3승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될 거고 x2는 12t 마이너스 4t제곱이죠. 네가 서로 같은 거지. 4t제곱 없어지고요. 넘어가 보시면 t3승 마이너스 8t는 0이니까 t가 얼마면 되나? t3승 뭐가 약간 이상한데? 안 이상한가? 그죠? 2루트 D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어떻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슉슉 넘어가면 T3승 빼기 8T는 0 나오지 않나? 그러네, 맞네요. 2루트 초가 나오죠. 2루트 2초. 이렇게. 2루트 2초예요. 아닌가? 맞아요. 아니, 답이 약간 2루트 2인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답지를 한번 잠깐 볼까? 오늘은 답지도 엄청 얇아요. 답지가 얇다는 거는 문제가 졸라 쉽다는 얘기죠. 2루트 2 맞아요. 근데 저희 마지막 예능도 수업 마지막 그렇죠. 이제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수업 함수 교과부터. 몇 시죠? 그렇죠? 교실 어디예요? 여기겠죠? 아마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아마 뭐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상에서 4번. 역시 위로 던졌죠. 속도를 주고서 던진 후 몇 줄? 2초 후에 5m. 초속 V0은 얼마여야 하는지 구하여라. 얘는 일단 속도식을 일단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속도식을 가지고 너의 높이식을 구해 본다면 h는 얘를 이용을 해서 v0t 마이너스 4.9t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걸 정할 거예요. 자, 적분상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적분상수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적분상수 그렇죠. 지상에서 바닥에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0일 땐 0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0일 때의 위치가 0이었다는 거고 얘는 지상에서 던졌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돼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적분상수가 0이 아닌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일 때가 5가 되면 되죠. 이 갖다 넣어서 2 V0 마이너스 4.9 곱하기 4가는 5 요거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그러게 우유를 사야 되는데 우유는 안 팔더라고. 이따가 우유를 사와야겠어.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조금 어려워지는 것들이 이제 뭐 5번, 뭐 6번 같은 거 6번 같은 거 볼까? 5번 같은 거는 쉬워요. 속도 어쨌거나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거라서 지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고 6번 한번 볼까요?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속도, 가속도, 거리 막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따로 볼 거? 이 단어의 조발이. 이 단어는 가장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못하면 이제 조금 곤란해요. 여기를 못하면 앞에를 존나 공부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6번 풀어보세요. 속력을 줬고요. 이 6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3km를 달리는 동안에는 속력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대. 그럼 도대체 3km를 달리는 동안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3km를 달린다는 거는 0부터 정적분을 해서 어쨌거나 3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죠. 그죠? 위치의 변화량이 3이 돼야 되니까. 제가 3이 되는 이런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적분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거든? 속도 그래프.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떤 특정한 알파라는 시간까지는 2차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해요.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얘는 t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정확히 이동한 총 그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이 3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즉 정적분 값이 3이 되는 순간이 도래하면 그 순간부터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는 거예요. 상수함수로. 그래서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알파 값만 찾으면 땡이죠. 자, 해볼게요. 적분하시면 4분의 1 t의 3승 더하기 4분의 1 t의 제곱은 3 양변에 4를 곱해 보시면 t 값이 정확하게 2가 나오죠. 그래서 2인 순간에 나는 너가 정확히 0이 이렇게 3이 되겠구나. 2를 갖다가 4를 곱한 다음에 양변에 2를 넣어보시면 8 더하기 4는 10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t가 2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2인 순간의 속도를 봐야 된다. 그럼 여기다 또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3, 1, 이 값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속력은 이제 앞으로 4로 고정이구나. 이게 출발 후 5분까지니까 2분까지는 3만큼을 갖고 5가 되는 순간까지는 이 부분의 넓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라 하면 3 곱하기 5니까 12가 나와야 돼요. 답은 12 더하기 3인 15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건 어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고 출발 후 밑줄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을 때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요소를 관찰하겠다는 거야? 속도의 그거 바로 그거 부호를 보는 문제인 거죠. 속도의 부호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 그래프 갖다 그려놓고 그래갖고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럼 미분해봐.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더하기 k. 자, 이것의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얘를 그려보시면 대칭축이 2에 있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내가 부호가 변화가 없으려면 당연히 t축은 너보다는 좀 아래로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니 안 되니 이선아? 되죠. 왜냐면 너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어때?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플러스였으면 그림이 어떻게 나왔겠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을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여기부터인데. 맞아? 항상 우리는 t가 0보다 큰 순간에 부호 변화가 있는지만 보는 거야. 얘는 t가 0보다 큰 순간에 대칭축이 이쪽에 t가 2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플러스였더라면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0에서의 너의 k 값이 0보다는 좀 크거나 심지어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된다. 왜? 대칭축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 6의 제곱 빼기 3k 작거나 같다 0 식 쓰시면 끝. 넘어가도 되죠? 답은 10이 나오겠죠? 8번 같은 거는 가속도가 최대인 순간. 그럼 뭐 하면 돼? 주어진 식을 두 번은 미분을 해. 두 번은 미분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2차식이 나와요. 가속도 2차식 나와요. 자, 눈으로 미분해 볼게요. 맨 앞에 거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최고차항 마이너스 12.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1차항의 개수는 24 나오죠? 마이너스 12고 24니까 대칭축은 1이지 1. 1일 때를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고. 어디다가? 속도식에다. 그럼 미분에서 1 갖다 넣는다는 거는
미분하고 계수 합 보겠다는 거야.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12 더하기 2 하면 얼마? 답은 6이 되겠죠? 이렇게 암산으로 푸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9번 너무 쉽고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풀어보세요. 10번은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서로 뺀 함수를 보는 게 좋아요. G와 F를 서로 뺀 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디귿번이 5만 가지고는 보기가 참 불편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으이그. 틀렸어요? 자신있게 틀려놓고 핸드폰이나 쳐하고 있고 개놈 새끼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어휴 진짜. 쳐 틀려놓고. 급한 알람이 와서. 급한 알람. 요렇게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죠. 아, 5번이죠. 2번이 아니면 당연히 5번 아닐까? 잘 볼게요. 너가 G, 너가 F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의 위치식이 F와 G이고 다함수라고 나와 있어. 근데 뭐 언뜻 봤을 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좀 생기긴 했는데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다함수라고만 한 거고 그냥 미분이 된다 뭐 이 정도. 기억번 0부터 2 사이에서는 A는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어진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잘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속도 그래프를 보고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 도함수를 가지고 F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위치 그래프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0부터 2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점 A에 대한 얘기고 이게 점 B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더 멀리 가 있죠. 그죠? 더 양의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기억번 참이 됩니다. 니은번 2부터 6 사이에서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자, 지금 우리가 위치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원래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 원래는? 운동 방향은 뭘 가지고 판단해? 운동 방향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 속도의 부호. 자, 속도의 부호. 제발 기억을 합시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예요. 속도의 부호는 위치 그래프에서는 무엇으로 판단해? 위치의 증감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혹은 접선의 기울기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어떤 구간에서의 증감은 어떤 구간에서의 속도의 부호를 본다는 것은 증감을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감소하죠? 이 구간에서 증가하죠? 위치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야. 운동 방향이. 니은번까지는 참이 됩니다. 자, 디귿번 6부터 10 사이에서 A, B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수끼리 서로 뺀 G-F란 함수에 대해서 너를 미분한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G' 빼기 F'.
각각의 속도끼리 서로 뺀 함수인 거야.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 요 H'이라는 거에 부호가 어떻게 나올까? 자, 요거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올까, 부호가? 아, 잠깐만. G에서 F 뺐나, 내가? 뭐 상관은 없어요. G에서 F 뺍시다. 양수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야. 마이너스 나오죠. 어때요? 반드시 뭐가 된 순간이 있어요? 너가 0이 된 순간이 있다는 건 둘이 서로 같은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요. 조금 특이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속도와 거리랑 뭐 이런 거 몇 문제 남았는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문제 풀고 마치. 11번 간단하죠. 아까 1번이랑 느낌 자체는 비슷해요. 속도가 다음과 같고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 오히려 쉽죠. 왜냐하면 속도식을 줬으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근이 2랑 5 나오죠. 두 번째일 때니까 5를 말하는 거고, 그럼 5에서의 위치를 알려면 당연히 적분을 해서 위치식을 구해야 돼. 그럼 적분을 한다고. x는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7 t제곱 더하기 10t에다가 적분 상수가 필요할 텐데 동그라미 원점을 출발해서 상상 시작점이 얘는 원점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0인 거죠. 더 이상 없죠. 갖다가 대입하시면 끝.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12번이 이제 조금 적분 상수를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AB가 직선 도로를 달리는데 B는 A보다 밑줄 24m 앞에 있다가 밑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 근데 각각의 속도가 이와 같을 때 너의 위치가 같아지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해봐라. 정적분으로 푸셔도 되고요. 부정적분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각각의 속도를 줬어. VA와 VB를 줬는데 VA 같은 경우는 2t고 VB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1. 자, 너를 B가 A보다 24m 앞에 있는 거거든? 일단은 너를 이용해서 XA를 구해봅시다. T제곱 적분상수 C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0,0일 때 C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XB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를 써주시고 이 자리가 중요한데 적분상수가 너를 감안을 하면 C에다가 정확히 24를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나요? X0이 C가 된다면 XB는 C 플러스 24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24m 더 앞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B가. 그래서 B는 0초인 순간에 위치의 값이 24만큼 더 큰 값이 들어가면 돼.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C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위치가 같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최종적으로 니랑 같아지고 싶지. 어차피 C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넘어가서 인수분해 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8는 빵. T는 8초일 때가 되겠죠. 그죠? 6, 8에 48이니까 넘어갑니다. 안 어렵죠? 넘어가서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원점을 출발했고 너가 다시 원점까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동그라미 거리를 구해라. 자, 움직인 거리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죠?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총 이동 거리를 말해요.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1차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거를 적분을 해서 하지 않고 그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시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일 차 혹은 절대값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려서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해요. 여전히 픽업을 안 했고. 오호.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없을 때 중국집에 전화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전화해서 어디 여기 뭐 어디 몇 동 몇 호인데 뭐 짜장 2개 탕수육 하나요 해서 주문을 해. 보통 몇 분 걸려면 20분 걸린대.
20분이 지났는데 안 와. 전화를 해. 방금 출발했대. 10분이 지났는데 안 와. 거의 다 도착했을 거래. 알고 봤더니 연락을 했을 때 아마 그때 씨발 깜빡했다 그때부터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 뭐 조리 중인지 배달 중인지 이게 안 뜨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뜨니까 뭐 이미 출발했어요. 일단 불화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처음 위치로 돌아오려면,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정적분 값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요만큼 정적분 값이 있고 요만큼 정적분 값이 있을 텐데 정적분 값이 0이 되려면 너가 2면 당연히 4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 되겠죠. 그림상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t가 4인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적분을 하지 않고도 요 그림만으로 구할 수가 있고, 총 움직인 거리라는 건 요거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라는 건 너의 2배니까 답은 그냥 1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수식 없이 여러분이 그림과 도형을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넘어가도 괜찮겠죠? 15번 보세요. 15번.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속도 그래프를 줄 테니 너를 가지고 다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 혹은 위치의 변화량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얘는 이제 총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가 가파르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마이 너이.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 함은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보는 거야. 다각형이기 때문에 너랑 넓이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근데 여기가 2분의 5일 때겠지, 그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너 더하기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즉 위아래 변만 더하시면 됩니다. 얘는 2분의 5가 되고 얘는 1이니까 2분의 3이 돼요. 곱하기 2 나누기 2는 생략할 수 있죠? 그냥 4 나오겠죠?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를 잘 잘라서 구해주시면 된다. 16번 풀어보세요. 16번 쉽지만 간단히 풀어보세요. 오늘 진도는 어렵지 않죠? 속도, 가속도 단원 자체가 아주 쉽다기보다는 요 내신에서는 기말고사 때 속도, 가속도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뭐 기출들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왜냐면 이쪽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이 뭐 많아.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막 접선을 긋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 위치 그래프와 속도 그래프 정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조금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 자체가 제법 단순한 편이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단어는 아니긴 아니다. 16번 보시면 기억번 4초 후에 위치는 원점인가? 그럼 4초까지에 뭘 보시면 되냐면 정적분 값을 보시면 돼요. 정적분 값이라 함은 너의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죠. 근데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쳐보면 값이 뭐가 나와요? 0 나오죠. 근데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0인데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기억번 참이 됩니다. 니은번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번이 아니라 2번 바꾼 거죠. 부호 변화를 보시면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는 위치 그래프는 미분 불가능하게 나올까 안 나올까? 위치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한 게 나오면 속도 그래프는 뭐가 돼야 될까? 불연속이 되겠지. 근데 속도가 불연속이 되면 뭐가 정의가 안 될까? 가속도가 정의가 안 되죠. 가속도가 정의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1이다가 갑자기 3이 될 수는 없어요. 가속도가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고.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상황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 자체가 미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귿번 출발한 지 1초 후와 7초 후의 위치는 같다. 즉 1초부터 7초까지의 정적분을 했을 때 0인지를 봤더니 어때요? 0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 다음에 17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 너무 간단한. 물리하면 되겠네. 선생님 물리에서 원래 그 역학 쪽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 뭐 용수철 나오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장력 나오고 이런 거. 도르래. 선생님 이과지 있어요? 응? 아니 정말. 뭐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포항대 인문학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학부는 없고 이제 교양학부니까 이제 교수분들만 계시죠. 교수님들 뭐 우리도 이제 막 서양 음악사 뭐 이런 거 듣거든 수업을. 우와. 으악. 그래? 개소리. 진짜 개소리야. 수업 중에 음악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서 발표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뭐 했더라? 나는 클래식 기타를 쳤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선생님 클래식 기타를 좀 쳤었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게 특이하게 자기는 무슨 뭐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악기,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음악 선생님이 그거를 목소리는 악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도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했고 또 어떤 특이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휘파람을 개 잘 부른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씨 잘 불어봤자 얼마나 개 잘 부르더라고. 정말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음까지 휘파람으로 낼 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음역까지도 아주 잘 소화하더라고. 내가 살면서 나보다 휘파람 잘 부르는 사람 손꼽게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7번.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 같은 높이 동그라미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속도 그래프이고요. 그럼 하나는 속도가 증가했다가 0이 되는 거죠. 하나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정적분 값이 지금 0부터 C까지랑 F랑 G랑 서로 같다는 거는 사실은 위치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지, 그지? 정적분을 했을 때 기억번. 자, A에서는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가 A가 있어요. 그럼 A까지의 정적분만 보면 된다고. 그럼 누가 봐도 이만큼 정적분한 거랑 이거 정적분한 거랑 비교해보면 F 쪽이 더 크죠? 더 높은 위치가 맞죠? 니은번 B일 때 A와 B의 밑줄 높이의 차가 최대. 자, 높이 차를 보려면 어쨌거나 함수끼리 서로 빼줘야 돼요. F와 G의 위치를 서로 빼줘야 되거든. 근데 F와 G의 위치를 뺀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너와 너의 속도를 뺀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 잘 보시면 F에서 G를 뺀 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속도를 서로 뺐을 때 여기까지는 양수고 여기부터는 음수란 말이야. 그럼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는 증가해요. 그러다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한다고 이만큼으로. 이게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F와 G의 높이차가 된다고. 높이차. A와 B의 높이차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점에서 극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B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디귿번. C일 때 A와 B는 당연히 같은 높이에 있겠죠. 끝났습니다. 왜? 정적분 값이 0이니까.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거는 서로 같다는 거는 이 위치의 변화량이 똑같아. 잠깐만, 내가 이거 그림 잘못 그렸잖아. 미안해. 이게 아닌데, 높이 차이 맞다.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높이 차이가 0이니까. 여기가 0이죠. 높이 차이가 0이라는 건 높이가 같다는 거 아니야? C에서 높이 차이 0인데 처음에 같은 높이에요. 정적분함이 0이라는 거는 얘가 높이 차이가 0이라는 소리. 넘어갑니다. 18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너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역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까지 밑줄 움직인 거리는. 그럼 움직인 거리라 하면 얘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이랑 어디에서 그늘 갔냐면 3분의 2에서 그늘 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넓이 공식 쓰는 거죠. 6분의 최고창 3분의 2에 3승 끝이죠. 27분의 4 나오겠네요. 답은 4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너가 출발 후 가속도가 4가 되는 시각과 야에라이 10시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왔어. 자,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한번 미분을 하시면 가속도 나오죠.
픽업했다. 아, 아니네?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뭐 얼마나 맛있는 장난하나? 진짜 잠깐만. 아, 아니다. 오고 있다. 다행이다. 오고는 있는데, 아, 여기가 지금 저거라서 막히는구나, 좀. 개멀리, 강남구청에 영동고등학교가 있는데? 영동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지 알 것 같아. 응. 한 10분 정도 모일 것 같아요. 10분 있다가 먹고 가세요. 하나는 뭐 엄마 갖다 드리든가. 자, 그래서. 아니, 되게 픽업을 늦게 했어. 되게 픽업을 늦게. 한 5분 더 와요, 제가 보고. 자. 가속도가 4가 되는 시각까지의 밑줄 위치의 변화량은 그럼 내가 출발 후부터 가속도가 4가 될 때까지 그러면 가속도식을 써보시면 뭐를 미분을 해서 6t 빼기 8이 4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t가 2인 순간까지인 거라고. 그럼 출발했을 때부터니까 0부터 2까지 속도를 적분하는 거야? 속력을 적분하는 거야? 속력. 속도를 적분하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를 적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총 이동 거리는 뭐냐라고 했다면 너의 절대값을 씌운 속력을 적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용어만 잘 정리가 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t3승 빼기 4t 제곱 0 넣고 2 넣고 2 들어가면 얼마 이거? 마이너스 8 나오나?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1번에 나온다. 넘어간다. 자,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두 점이 움직이는데 속도 그래프가 있고 속도식이 있고 출발 후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밑줄 거리의 최대값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희선이 아까부터 이 고르니 뭐하니? 왜 수업 시간에 2를 골라? 뭐하는 거야? 아니 이가 아니라 아니 상한머리 떼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왜 상한머리를 떼고 있죠? 아니 잘 풀어가지고. 20번 풀었어? 그래? 상당히 건방진데? 너 몇 번 나왔어? 넌 몇 번 나왔어? 다시. 둘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 틀렸죠? 이거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맞았죠? 그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면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공대를 가시면 거기에 나오는 원리 중에서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비둘기집의 원리. 이름이 정말로 영어로 피전홀 프린시플이에요. 피전홀 프린시플. 정말로 비둘기집의 원리. 비둘기집의 원리가 뭐냐면 되게 웃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비둘기가 3마리인데 비둘기집이 2개면 적어도 한 집에는 비둘기 2마리 이상 들어있다. 다시 한번. 비둘기가 3마리인데 집이 2개면 적어도 한 집에는 비둘기 2마리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글쎄요. 비둘기를 꼭 넣더라고. 모르겠어. 비둘기 보통 다른 새집에도 튀지 않아요? 그거는 뻐꾸기야, 이 새끼야. 비둘기 매도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진짜. 자. 와, 이 사춘기가 성만 읽었다고 상관은.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앞에 비둘기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도 그렇게 비둘기집 원리라고 해서 그런 거를 배웁니다. 처음에 그걸 배웠을 때 되게 황당했어요. 왜냐면, 존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약간, 아니, 비둘기집이 2개고 비둘기가 3개면 당연히 하나씩 넣으면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 넣으면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되게 그쪽에서 되게 어떤 증명 같은 것들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쓰여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약간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왜냐면 정답은 하나인데, 니네가 낸 답은 2개니까 적어도 하나는 틀렸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속도가 있고요. 너랑 너가 넌데. 자, 일단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를 보고 싶고 만나는 순간을 찾아봅시다. 너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적분을 했어요. 너를 적분을 했어요. 아, 잠깐만. 밑에 문 잠겨있어. 또 못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니가 니니가 같다. 이렇게 놓겠죠? 그럼 t제곱 약분하시면 넘어가서 3분의 2t 넘어가서 3 t는 2분의 9 나오나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0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2분의 9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어쨌거나 너에서 너를 뺀다. 너에서 너를 빼보시면 절대값 3분의 2에 t에 3승 그 다음에 너가
뺀 거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 자, 요렇게 생겼고, 요거를 이제 그려보시면 0에서 접하고 2분의 9에서 근을 갖는 함수자. 자, 요렇게 생겼단 말이지. 절대값을 씌우면 뭐 이 부분이 이제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최대인 순간은 언제냐면 정확히 여기 비율 관계상 언제가 돼야 되냐면 너가 2분의 9면 너는 정확히 3이 되면 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인 순간을 대입을 하시면 너가 18 빼기 27 절대값 답은 9가 나온다. 답은 4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안 어렵죠? 그 다음에 21번 아까 그거예요. 그림자 뭐 어쩌고 구문제인 거 그림 그려서 풀어보시면 되고 22번 뭐 풀어보세요. 22번 22, 23, 24 다 풀어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아까 예시를 다 들어드렸기 때문에 치고기 문제 하나 낼걸. 막 얘가 막 무슨 뭐 빗물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 몇 시인가 막 이런 거 나오거든 문제. 근데 웃기거든. 그게 이제 그쪽에서 약간 심한 문제. 혹시 뭐 아무래도 그렇죠.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디 있냐면 휘문고 사거리에 있어요. 아니야. 근데 내가 주문한 지금 55분이나 지났거든. 도넛을 55분 동안 55분 만에 온다는 건 약간 너무 느려요. 빨리 풀어 씨.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 이게 가끔씩 약간 지능이 뭘 때려버려가지고 약간. 아 가끔 그럴 때 있어. 맞아. 나도 3x 삼성 미분했는데 막 6x 제곱 나오고 이럴 때 있어요. 가끔. 아니 UX죠. 3x 삼성 미분했는데 6x 제곱이 나올 때가 있다고. 국수잖아. 와, 참 좋겠다 사왔어요. 3x 삼성. 3x 삼성. 잘못 알았어. 가끔 나도 그럴 때 있어. 약간 밤샜을 때 막 이런 때 가끔 그래요. 좀 우울증이 걸리게 됐어. 안 풀린다고? 22번? 21번 풀고 있나? 21번이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고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쉬운데? 그림 잘 그렸네? 맞지 않아요? 뭐가? 뭐? 맞지 않아요? 몰라? 볼까? 잠깐만. 4m 160 그릴의 변화를 그럼 너가 100t 근데 너가 그림자 240 3대2 3대2 3분의 2 3번 아이고 씨발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제일 쉬운 거 이걸 모르다 진짜 황당하네. 자 뭐 해볼게요. 자 22번에 22번 해볼게. 잘 보세요. 이 새끼는 정육면체 그리고 있구나. 한 변의 길이가 5짜리가 있는데 매초 0.5씩 증가하고 10초 후에 밑줄 넓이의 변화율. 자 그러면 그림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원래 5짜리인데 항상 어떤 순간을 보냐면 t초 혹은 t분 어쨌거나 t인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넓이가 됐건 부피가 됐건 걔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t라는 변수를 도입을 줘야 돼. 그러면 0.5씩 가니까 t초인 순간엔 플러스 0.5 t가 돼야 되지. 이렇게 3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럼 너의 넓이는 저것을 제곱한 5 더하기 0.5 t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너를 미분하면 되잖아. S 프라임 2에 5 더하기 0.5 t의 속미분 0.5 잠시만요. 자 너에다가 t에다가 10을 대입을 하시면 답은 10 나오죠. 왜냐하면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라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원래. 순간 변화율. 무슨 소리냐면 이걸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변화율. 원래 함수도 우리가 fx를 미분을 하면 fx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건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여기에 나오는
넓이의 변화율을 볼 때 단위를 보세요. 센티미터 제곱 퍼 초가 나오지, 그지? 초에 대한,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라는 요소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지 변화율이 나와요. 23번도 해보세요. 됐어요. 얘는 부피 변화율이죠? 부피식 표현하시고, 미분하시고, t 갖다 넣으시고, 했으면 24번도 하시고. 배달이 완료됐대. 야, 문 앞에 한번 열어봐봐. 있어? 밖에 열어봐. 한번 눌러봐. 있어? 없다고? 있어? 깜짝이야, 씨. 자, 화날 뻔했다. 들고 들어오세요. 수업 끝인가요? 23번까지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아니 이거 어디다 둬요? 아무데나 놓으세요. 바닥에다 두세요.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짜리인데 매초 1식이죠.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는 t초가 지나면 6 플러스 t가 되는 거 맞아요? 네. 부피는 너의 세제곱 되는 거 맞아요?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님은 하우. 여기다가 4를 갖다 넣으시면 뭐 나와요? 300. 그죠? 300인데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단위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단위 안 쓰면 틀립니다.